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윤주환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세미나 그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그 오늘 그 발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이명박 정부의 그 정책입니다. 정책은 하나의 선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국민들이 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한편 정책에는 항상 명암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그 4대강 살리기에서 그 좋은 점, 밝은 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그 수질에서부터 생태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는 사실 그 지금까지 알려지기로 어두운 분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두운 곳에 다시 빛을 비추어야 할 시기가 왔고, 또 오늘 발표를 보시면 상당 부분 그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기조 발표를 해주신 그 김규건 교수님 그 생태 분야에 대해서 바이오다이버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한 대체 섭취에 대한 따끔한 일침도 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시지만 그 민경석 교수님 그 오늘 그 유역 관리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최정근 교수님 역시 그 지금 자리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만은 그 하천 살리기와 관련된 그 새로운 적응의 개념을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시진 교수님께서 비전모여원의 관리 대책에 대한 그 주요한 지적도 그 잊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한편 생태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 우리와 양수류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그 발표를 변학원 교수님과 그 신지한 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지정 토론자 그 5분을 그 저희들은 모셨습니다. 이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지정 토론자 5분들로부터 그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고견을 들은 다음에 순서는요. 발표자분께서 코멘트 하실 일이 있으면 코멘트 하실 그 부분이 있으면 코멘트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플로어로부터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토론자로서 인하대 김계현 교수님께서 약 한 7분간에 걸쳐서 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김계현입니다. 전부 아시다시피 이 분야에 이렇게 딱 전문성이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7분까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의견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오늘의 주제가 이제 수질, 환경, 생태 이런 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4대강에서 공사 중인 여러 가지 다양한 생태에 관련되는 사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대강에서는 지금 1720km가 넘는 자전거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포 주변에 생겨지는 녹색 공간도 대단합니다. 그 태양광이나 소수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공간으로서도 다양히 쓰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침수 공간으로도 활용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35개 금수강전 사업도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또 저수지 주변에 명품 관광 테마단지를 만들겠다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아울러서 지자체에서 좀 더 힘을 모아서 소위 말하는 그 패키지형 관광, 즉 문화와 레저를 함께 즐기는 관광을 하겠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김기곤 교수님이나 우리 발표자들께서 많이 우려하신 대로 4대강의 개발은 좋지만 너무 인위적인 활동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이 기존의 4대강을 할 때 사실은 기본 설계를 할 때 생태 쪽에도 마스터 플랜이 같이 됐으면 참으로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위기 관리를 잘해서 마무리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겠습니다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포스트 4대강 이후의 기간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생태의 그 마스터 플랜을 세워가지고, 아까 김기건 교수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러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4대강의 특색을 살리는 생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IT 같은 게 전혀 배제되어 있는 4대강이다 하지만, 물론 실제 지금 본부에서는 그 4대강에 대해서 IT의 그
활용 방안도 적절하게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인간이 그 수변 공간의 생태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도 우리가 IT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4대강을 기존의 치수와 침수, 그리고 이수, 그러면서 이제 수질 개선, 나아가서 우리가 그 스마트 리버로서 다양한 침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플랜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4대강의 그 장기 생태 모니터링을 위한 그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는 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현재 그 4대강의 멸종 위기에 있는 그 어떤 식물이나 어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 서식지를 확실히 만들어가지고 복원과 증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완료되는 데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옮겨서 좀 확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친환경 자재를 사용을 해서 하천을 또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1972년도에 팔당댐이 만들어졌을 때 이수와 치수의 효과는 많습니다만 상당한 그 하천 생태계의 변화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한강에서 한강 종합개발을 통해서 두 개의 보가 만들어졌을 때도 치수와 이수의 효과도 컸지만은 또 상당한 하천의 생태계 변화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공사 중과 그리고 공사 후에 생태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고 지속적인 그 모니터링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태축을 위한 그 모니터링만을 구축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비용 경제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상하고 있는 4대강의 그 수질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이 이 생태 모니터링도 좀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4대강의 수질 관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4대강의 위기 관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지금 공사가 약 10%에서 20% 정도 진행이 되는데 6월 이전에 이제 가물막이도 철거하고 이래서 홍수가 왔을 때 그런 피해를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뭐 본부장님 와 계시고 수공의 본부장님도 계십니다만은 평소에 철저히 이제 연습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이 문제는 수진사고 위험이 더 크다고 봅니다. 4대강 유역에 213개의 취수장을 정비를 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탁수림이나 수질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우러 공사가 끝났을 때도 우리가 보는 어쨌든 간에 유속을 이제 느리게 해서 수질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것도 이제 상시적으로 수질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시준 교수님도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비점 오염을 같이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1단계 한강을 제외한 3개 강에서 이제 1단계 총량 관리에서는 BOD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올 11월부터 적용될 2단계 총량 관리제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TP가 들어갑니다. 이 조류 발생의 가장 큰 인자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300군데가 넘는 이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7,000km가 넘는 생활하수 강고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4대강 이후에 포스트 4대강에서 이 수질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다행히 그 예산과 인원을 받아서 수질 종합 방제센터를 지금 4대강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제 구축을 할 생각입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공사기간 중에서도 우리가 그 생태와 수질은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거를 위해서 또 덧붙여야 될 것이 기존에 우리나라가 지금 21개의 대권역과 117개의 중권역 그리고 840개의 소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는 선진국도 뭐 어느 나라나 권역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EPA 같이 각 리치별로 하천의 구간별로 유속이나 수심과 같은 수리수문 개수를 표준화해서 입력을 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추진하는 정부 측이나 수질 예측에서 문제가 많은 이유도 차이가 많은 이유도 결국은 기본적인 수리수문 개수가 똑같지 않은 걸 쓰기 때문에 서로 마음대로 좀 해석이 분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빨리 이 표준화된 리치 구간을 나누어서 표준 DB, 즉 수리수문 개수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 총량 2단계를 위한 수문 모형을, 수질 모형을 정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완전히 그렇게 표준화가 되게 되면 나중에 포스트 4대강 단계에서 우리가 수질 사고를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찬성과 반대 측에서 수질을 가지고 많은 이견이 나타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리치를 표준 구간으로 나눠놓고 거기에 기본적인 수리수문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 그것이 바로 지금 공사기간 중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두서없이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현 교수님, 근데 사실 7분 다 쓰셨습니다.